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경북 봉화 백두대간 깊은 산 중 해발 600m 고지에 식물판 노아의 방주가 존재합니다. 바로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내에 위치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종자 금고입니다. 기후위기, 자연재해, 전쟁, 환경오염 등에 대비해 전 세계 식물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국가 보안시설로 노르웨이 스발바르 시드볼트와 함께 세계에 단 2곳뿐입니다. 그중에서도 야생 식물 종자만을 전문적으로 보존하는 곳은 백두대간 시드볼트가 유일합니다. 시드볼트는 외관상 들판 속 거대한 은빛버섯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보안 때문에 GPS에도 표시되지 않는 철통 보안구역입니다. 터널형 구조의 저장고는 지하 깊숙이 파묻혀 있는데 종자 수가 증가할 경우 개미집처럼 터널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내부 출입은 국가정보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촬영조차 위치 정보 수집이 차단되는 등 극도의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시드볼트 바로 옆에 있는 시드뱅크는 시드볼트의 최종 보관될 씨앗을 밀봉하고 장기 보존 상태를 중복 점검하는 중간 단계 저장 시설입니다. 내부 온도는 영하 20도, 습도는 40%로 상시 유지되며 각종 재앙 상황에서 식물 복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야생 식물은 모든 작물의 조상이라며 두매 부추에서 마늘, 양파, 부추가 파생된 것처럼 야생 종자는 미래 식량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씨앗은 원칙적으로 꺼내지 않지만 기후재앙이나 멸종 혹은 기탁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반출됩니다. 실제로 시드볼트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저장 종자 수는 2018년 5만여 점에서 올해 6월 기준 28만여 점으로 약 5.4배 증가했습니다. 이곳은 해수면 상승으로 생태계 붕괴 위기에 처한 피지, 사모아, 도미니카 등 UN 지정 군소도서국의 야생 식물을 보존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 중입니다. 연구진은 2050년까지 지구 전체 야생 식물 종자의 3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등 국내 기관은 시드볼트에 종자를 기탁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씨앗을 맡길 수 있습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이규면 원장은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시드볼트는 인류 생존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의 지붕, 산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에베레스트가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장엄한 아름다움 뒤에 감춰진 충격적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인도 매체 프리프레스 저널은 지난 7월 27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버려진 텐트, 로프, 비닐봉지 등이 겹겹이 쌓여 있고 12톤에 달하는 인분 등 폐기물이 산을 덮고 있다는 자막이 붙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조회수 4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네팔 정부 주도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는 등반객이 하산 시 8kg 이상의 쓰레기를 반드시 수거해오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조치로 인해 투기량은 줄었지만 수십 년간 방치된 쓰레기들은 여전히 산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스콜이라 불리는 정상 직전 마지막 캠프에는 약 50톤의 쓰레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얼음 속에 박힌 낡은 텐트, 식품 포장지, 산소통, 로프 등입니다. 정부 산하 수거팀은 이 얼음들을 깨가며 쓰레기를 꺼내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제는 쓰레기뿐만이 아닙니다. 배설물도 큰 문제입니다. 평균 2주가량 머무는 등반객들은 낮은 고도에선 간이 화장실을 만들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땅이 얼어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악취와 위생 문제, 질병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드론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팔 스타트업이 대형 드론을 투입해 사다리와 로프를 운반하고 쓰레기 자루를 다시 실어 나르는 방식입니다.
등반가이자 쓰레기 수거팀의 일원인 셰르파 락파누르는 올해 수거 쓰레기의 70%를 드론이 처리했다며 기술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그러나 지금은 가장 오염된 곳이 된 에베레스트. 이 쓰레기 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고민과 지속 가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외모가 확 달라졌다는 외국인들의 쇼폼 영상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K-뷰티를 포함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았더니 예뻐졌다는 의미의 코리아 글로업 키워드가 해외 SNS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거주 전후의 외모 변화를 비교해 공개한 영상들이 틱톡, X,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들은 주로 피부가 밝아지고 깨끗해졌거나 세련된 스타일로 변모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중에는 한국 생활 1개월 차와 5년 차의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이 무려 1,7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 화장법이 궁금하다. 나도 한국에 가면 변할 수 있을까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호주의 한 남성은 한국물에 뭐가 들어있나라는 메시지와 함께 2년 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는 영상을 게시해 틱톡과 유튜브에서 39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저씨에서 오빠로 변했다. 모든 남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자는 등 유쾌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발달한 미용 산업과 체계적인 외모 관리 문화, 고도화된 스킨케어 루틴 등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K-뷰티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약 55억 달러, 한화 7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이며 수출 대상국도 지난해 172개국에서 올해 176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인의 외모 관리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더 가꾸게 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글로우까지 외국인들의 쇼폼 영상은 단순한 화장법 유행을 넘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 지난 7월 10일과 17일 방송된 KBS 다큐 인사이드, 인재전쟁,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 던진 질문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물음이 국민적 공감과 위기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평은 중국 밖을 단 한 번도 나간 적 없는 토종 공학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인물입니다. 딥시크를 비롯해 유니트리, 딥로보틱스 등은 항저우 육룡이라 불리며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항저우 곳곳엔 다음 7번째 용을 꿈꾸는 젊은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그 뿌리엔 철저히 조직된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국가 전략산업에 맞춘 소수 정예 교육이 운영되며 칭화대, 베이징대에서는 야오방과 같은 천재반을 통해 노벨상급 인재를 양성합니다. 정부, 대학, 기업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체계 속에서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인벤티드 인 차이나 시대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국 최상위권 학생들 대다수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자연계 수석 입학생의 43%가 의대를 목표로 재도전을 선택하고 있고 일부는 아예 반수를 감행합니다. 연구비 삭감과 불안정한 이공계 일자리는 젊은 인재들을 더욱 의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학을 선택하던 시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자들이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내 아이가 공대에 간다면 말릴지 고민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쟁 중입니다. 중국의 수능 시험인 가오카오에 올해 수험생 1,335만 명 중 상위 5%인 약 90만 명이 이공계 명문대에 진학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험생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세계 과학기술 흐름을 바꿀 자원이 될 것입니다. 기술 패권은 단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 전쟁의 전장에서 의대를 향한 치열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모든 선택이 수렴된 사회에서 과연 새로운 기술과 미래 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묻고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